직장 내 분류는 직장 안에서 은폐된 곳이 성지인 거고, 뭐 배드민턴 동호회나 테니스 동호회나 이런 운동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그 체육관 안에서 또는 그들이 움직이는 승합차 같은 데에서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커플들은 차에서 하고, 또 제가 진행했던 학교 선생님이 한 명 있었는데 선생님의 상간녀가 학부형이었죠. 부도덕한 선생님이었어요. 학부형이 차를 가지고 학교 내에 진입을 하면 반갑습니다. 임병수 탐정입니다. 옹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오늘 본 이야기 많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중학생 한 명 있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지금까지. 사실 뭐 오래 해왔는데 그 오래 해온 거에 비하면은 딱 2번이니까 많은 횟수는 아닌데 그 정도로 임팩트는 강했죠.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가 탐정사무소를 찾아와서 자기 아빠가 너무 불쌍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구구절절. 무슨 얘기가 이제 아이니까 들어줬죠. 음료수도 사다 주고 들어보니까 엄마가 바람을 핀다. 근데 이거를 아빠한테 얘기를 안 하자니 아빠가 너무 불쌍하고, 얘기를 하자니 이혼하는 게 너무 두렵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너가 아직 어른이 아니니까 그 일은 천천히 답을 찾아보자 하면서 저랑 계속 오랫동안 소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는 소통을 했고, 그 이후에는 뭐 그 남자를 정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 이제 사인을 했다라고 해요. 자기가 엄마한테 좀 현명하게. 뭐 그 아빠 입장에서는 좀 불쌍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랬던 게 있고, 또 고등학교 3학년짜리 여학생이 한 명 찾아왔어요. 이제 수능 끝났으니 거의 이제 성인 되기 바로 직전의 아이였죠. 엄마가 바람을 핀다. 옛날에는 불과 한 20-30년 전만 해도 남성 위주의 사회가 아직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 우리나라가 여자들이 좀 참고 희생하고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결혼도 많이 안 할 뿐더러 결혼 적령기도 30에서 40으로 높아진 것 같고, 30대 중반 후반도 대부분 싱글들이 많고, 결혼도 많이 안 하면서 동시에 결혼을 해도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멀리 지내고 아이를 낳는 건 나의 선택이고 내 직업이 더 중요하고, 이런 여성분들이 훨씬 많아졌죠. 그에 따라서 똑같이 비례해서 여성분들의 파격적인 불륜이 엄청 또 많아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의뢰했던 것도 엄마가 그 당시에 좀 젊었었어요. 40대 초반이었는데 고등학교 남자 동창하고 바람을 핀다.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외도하는 사람들 보면 핸드폰이나 이런 거를 배우자에게 걸리지 않게 많이 이렇게 감추거든요. 패턴도 하고 비밀번호도 잠그고 밖에서 블랙박스도 지우고 이렇게 하는데, 의외로 아이들한테는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아이한테 걸려서 들어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엄마 잠깐만 핸드폰 좀 잠깐 쓸게 하다가 이제 아이가 우연히 이제 엄마의 메시지를 보고, 아빠는 엄마를 경계하고 엄마는 아빠를 경계하지만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경계를 안 하는 느낌이 있어요. 아이들은 편하게 보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초등학생들도 그래서 그렇게 걸리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기억이 나는 게 대학생이었거든요. 대학생인데 거기도 이제 엄마가 바람을 핀다. 고등학교 동창하고. 그래서 엄마를 앉혀놓고 자기가 설득을 했대요. 엄마 내가 알고 있으니까 멈춰라 바람을. 아빠한테 이야기하겠다. 그래 멈추지 않더라. 저를 이제 밖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는 카페에서 만났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아빠가 형사래요. 그래서 엄마가 바람을 피는데 이거를 자기는 참을 수가 있대요. 엄마한테 설득도 해도 말을 안 듣는데 자기는 참을 수가 있는데 엄마가 걸릴까봐 그게 오히려 걱정이 된다. 이제 약간 입장이 좀 다른 거죠. 아까는 아빠가 불쌍했는데 여기는 엄마가 걸릴까봐. 왜 엄마가 걸릴까봐 걱정이 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이유는 100% 아빠가 둘 다 죽일 거다. 아빠에 대한 공포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멈추게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는 의뢰를 받았어요. 실제로 비용도 받고. 성인이니까. 그 엄마가 이제 저쪽 충남 쪽에 살았었는데 경기 남부 쪽으로 항상 이렇게 차를 가지고 오고, 깜깜한 뭐 대학교 주차장에 차를 딱 댑니다. 어떤 차는 미리 와 있고 그 옆에 갖다 대면서 밀착해서 딱 붙어요. 그러고 나서 슉 내려서 슉 옮겨 탑니다. 그 순간을 우리가 포착해가지고 영상을 찍고 차 넘버 확보하고 그렇게 잡았던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충격이 있죠. 체증을 하고 나서요. 네. 체증을 하고 의뢰인한테 전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탐정이 하는 역할은 하여튼 2가지인데 크게 분류화시키면 2가지예요. 일단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가서 확인할 수는 없어요. 내가 일일이 다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랬던 경험이 또 없으니까, 뭐 잠복하고 미행하고 이랬던 경험이 없으니까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소송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그 이후에 보통 결정을 하세요. 이걸 뭐 상간소송을 할지 이혼 소송을 할지. 증거는 잡았지만 소송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화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협상의 툴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소송에 필요한 증거 수집은 일정한 폼이 있어요. 반드시 변호사에게 우리가 전달할 때 소송 증거로 쓰여질 만하게 우리가 또 체증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증거를 정확히 잡아서 소송에 쓸 수도 있고 어떤 협상의 툴로 쓸 수도 있고 이야기하는 그런 타실 확인용으로 쓸 수도 있기는 하죠. 그런데 어쨌든 사용법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법원 소송의 증명력이, 증거 능력이 떨어지는 자료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일단은 이게 사실인지, 엄마가 바람피는 건 맞는데, 핸드폰 상에서는 맞고 통화하는 것도 맞는데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그 바람피는 상대가 누구인지 궁금한 거죠. 동창까지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인지, 유부남은 아닌지, 같은 직장 동료인지. 그러니까 탐정한테 의뢰하는 사람들의 내용들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바람피는 게 맞는지, 그렇다면 누구와 피는 건지, 기간은 얼마나 된 건지, 그 상대방은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인 건지, 소송에 어떤 자료가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는 또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고 그 다음 스텝을 또 밟아나가고 그러죠. 불륜의 성지. 제가 유튜브를 이제 보면은, 일반인들 입장에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불륜의 성지, 뭐, 우리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쓰는 말이잖아요. 사실 성지가. 뭐, 데이트의 성지, 뭐의 성지, 휴대폰 성지, 특정 스팟을 얘기하는 건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죠. 뭐, 한강공원 주차장이라든지, 어느 특정 지역에 뭐, 그런 게 있었지만,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암컷과 수컷이 만나는 곳에서는 어디든 불륜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탐정이라는 어떤 이런 인폼이 많이 확대 재생산이 현재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탐정이 있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지를 합니다. 한 5, 6년 사이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 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옛날보다는 훨씬 더 조심을 하고, 일단은,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정보 수집을 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포인트를 잘 잡아서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창과 방패인 거예요. 같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발전이라는 표현이 죄송스럽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륜 상대와 성질은 함께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륜 상대는 보통 직장 안에서 오피스 와이프나 오피스 허즈번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낮에 나와가지고 잠깐 옆에 모텔을 가서 성행위를 하고 들어오고 손을 잡고 다니고, 이거는 우리 생각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 역시 굉장히 선수들이 돼 있거든요. 그 대놓고 모텔을 안 가죠. 시간차를 두고 가거나 조심을 하거든요. 그럼 조심을 하면 모텔이나 이런 데를 가면 또 증거보전 신청이라는 법적 절차가 있어요. 그 모텔 안에 카메라를 법원 명령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조치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사람이 모텔 들어갔다라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증거가 확보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불륜 커플들이 너무 많은 걸 알아요. 그래서 모텔까지 안 갑니다. 회사 내에 라꾸라꾸 침대를 놓고 그 안에 밀실을 만들어서 성행위를 하거나, 우리 탕비실 같은 데서 CCTV 없는 데서 성행위를 하거나, 진료실 내에 혼자 쉬는 의사 선생님 방 안에서 성행위를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직장 내 불륜은 직장 안에서 은폐된 곳이 성지인 거고, 뭐 배드민턴 동호회나 테니스 동호회나 이런 운동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그 체육관 안에서 또는 그들이 움직이는 승합차 같은 데에서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커플들은 차에서 하고, 또 제가 진행했던 학교 선생님이 한 명 있었는데, 학교 안에 상간녀가 학부형이었어요. 선생님의 상간녀가 학부형이었죠. 부도덕한 선생님이었어요. 학부형이 차를 가지고 학교 내에 진입을 하면 학교 주차장 학부형 차 안에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이제 모텔을 가거나 호텔을 가거나 어디 뭐 골프 패키지로 어디를 가고 해외여행하고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성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특정한 성지는 없다. 남녀가 만나는 곳은 everywhere, anywhere가 성지라고 볼 수 있다. 그만큼 불륜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저희 제자들도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95년생도 있고 뭐 30대 초반, 중반, 후반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10년 정도 있다가 탐정업을 해라. 지금 하면 장가 안 가고 싶다. 중학교 2학년인데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가 이제 남매를 키우는 분이었어요.
그 딸이 중학교 2학년이고 그 밑에 이제 남동생이 또 한 명 있고. 근데 이 어머니가 되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심한 말 많이 못하시고 그런 캐릭터시더라고요. 미팅을 해보니까. 딸내미가 아주 되바라졌다고 해야 되나?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야무지고 그런데 독특한 캐릭터예요. 자꾸 이렇게 누구한테 선물을 받아가지고 오고 뭐 지갑 선물도 받아가지고 오고 중학교 2학년짜리가 이거 친구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넘어서는 그런 선물도 받아오니까 너 이거 누가 준 거야?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래서 뭐 남자친구가 생겼어 이러는 거.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가 남자친구가 몇 살인데 30살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혼동이 오겠죠. 이게 무슨 얘기야? 나 사실 요새 데이트 앱으로 남자친구를 가끔 만나.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에 이제 아빠가 있다면 아빠랑 상의하고 그럴 텐데, 좀 이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애가 또 컨트롤이 안 돼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엄마를 이겨먹는 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상담을 저랑 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플로 만난다 그러면 이거는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일단은 어떤 녀석을 만나는지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그 이후에 뭐 법적으로 형사 고소를 하든 그건 그 다음 문제일 것 같다 해서 추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친한 어른 분을 만나서 파스타집에서 만나고 헤어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미행을 붙어요. 이 아이를 붙어가지고 쭉 추적을 하다 보니까 흰색 승용차가 렌트카가 그래서 저는 렌트카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요. 렌트카는 신원이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통 자기 차가 아니니까 운전도 팍팍 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대상자를 추적할 때 대상자 차가 렌트카면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머리가 아픈 건 렌트카를 계속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일명 쏘카 같은 거. 그러니까 시간 단위로 차를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 선수였거든요, 그 사람이. 그래서 여성을 추적을 하는데 아내분이 불륜을 하는 것 같다 추적을 하는데 이 여성이 어떤 렌트카를 탔단 말이에요. 그 차를 추적을 하는데 중간에 우리가 놓쳤어요. 여성분을 또 추적을 하는데 또 다른 렌트카를 자꾸 타는 거예요. 이분이 되게 여러 남자를 만난다. 지금까지 3명이다. 라고 보고를 했지만 대상자가 1명이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렌트카를 쏘카를 계속 바꿔 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치밀한 선수 상간남이었죠. 결국 그것도 우리가 다 잡아내긴 했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가 렌트카를 탄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떤 모 남자를 탄다는 게 일단 렌트카를 탔고 근데 이제 머리하고 몸통이 붙어있는 그런 누가 봐도 저쪽 어둠의 세계에 그런 등팔이 있는 그런 느낌의 30대 중반 아저씨가 중학교 2학년짜리를 왜 태우냐는 거죠. 그 태우자마자 저쪽 경기도 터에 가면 무인텔이 막 모여있는 컴파운드가 있어요. 한 10몇 개가 모여있어요. 산 쪽에.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가 벌써 한 7, 8년 전이니까 우리 큰애가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예요. 중학교 2학년짜리 딸이니까 우리 딸하고 나이가 똑같으니까 아빠 마음으로 막 걱정 반 이렇게 추적을 했는데 어른 어떤 이상한 놈 새끼가 차에 애를 태워가지고 무인텔을 가니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결혼 안 하시고 애기 안 낳으셔서 모르겠지만 눈이 뒤집어지거든요. 저랑 저희 직원하고 같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저희가 형사는 아니니까 형사도 어떤 뭐 영장을 받고 그래야 추적을 할 수 있는 건 똑같은데 의뢰인한테 전화를 했죠. 지금 이 땡땡이 애 태우고 무인텔 들어갔으니까 지금 당장 112에 신고해라. 내가 할까요? 사모님이 할까요? 본인이 하겠대요. 그래서 딱 끊었어요. 저는 이제 계속 쌍욕을 하고 있었죠. 저거를 막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근데 7, 8분 있다가 수찰차가 나와요, 다시. 왜 나오지? 나왔는데 걔네들 안 태우고 온 거예요. 그냥 경찰 둘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아니, 순찰차가 들어갔다가 한 7, 8분 만에 들어갔다가 또 7, 8분 만에 바로 나왔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경찰이 아이한테 이제 나이를 물어봤겠죠. 몇 년생, 몇 년 몇 월생이니? 그리고 남자한테도 신분증 확인을 요청했겠죠. 근데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가 우리 사랑하는 사이니까 가세요? 이런 거예요. 굉장히 대바라졌죠. 남자애는 극적극적거리고 있는데 누가 봐도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를 성행위를 하려고 데려간 상황인데 여자가 그렇게 본인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사귀는 사이고 애인 관계니까 가라고. 경찰이 나이를 확인을 해봤더니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라는 게 법에 있는데 만 14세 미만, 만 14세를 기준으로 밑에 나이는 상대방이 동의를 했어도 강간으로 죄를 묻거든요. 그게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에요. 그러니까 강간죄로 의율시키겠다라는 게 나이가 만 14세인데 그 나이 이하는 동의를 했어도 강간죄가 성립이 된다. 바꿔 얘기하면 그 나이를 샥 넘어서면 동의를 하면 강간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당시에 15세였는데 생일이 지났으니까 경찰들도 법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딸 같았으면 패 죽였지 그놈을. 근데 법이 그러니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그 나이를 한두 달 건너뛰는 나이가 됐으니까 범죄가 해당되지 않는 거라서 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딱 걸려가지고 빠져나갔죠. 저희가 진짜 엄청 화가 났는데 이후에 N번방 사건이 벌어져요. 조주빈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나이가 만 18세로 조정이 되는 그 항이 추가가 되면서 조정이 돼요.
그 지금은 우리가 한 18세만 넘지 않는다라면 강간죄로 처벌을 하는데 지금 이때가 2017년, 18년도 그때였거든요. 그때는 박사망 사건이 벌어지기 바로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는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대신 그 새끼가 어떤 새끼인지는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추적 조사를 했죠, 그 놈을. 그래서 뭐 하는 놈인지 뭐 자료만 싹 뽑아가지고 전달을 해주고 거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죠.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물리력을 행사할 수는 또 없는 거니까. 그런 사건이었어요.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일단 원래 있던 패턴에서 변화가 감지되죠. 변화가 감지된다는 건 운전을 하시겠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블랙박스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소음을 음소거를 해놓든가 켜놓든가 항상 건드리진 않죠. 저도 뭐 안 건드린 지 몇 달 된 것 같은데 그대로 그냥 둡니다, 항상. 근데 보통 불륜하는 사람들은 자동차 안에서 통화를 많이 하거든요. 출퇴근 시에 많이 하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면서 집 앞에서 주차장에서 통화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차 안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핸드폰 안에 많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은 차 안이에요. 그래서 차 안에 블랙박스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블랙박스를 지운다던가 블랙박스에 SD카드가 분명히 삼성 거였는데 다른 브랜드로 바꿔치기를 한다던가 거기에 녹음이 다 돼 있을 거니까 그걸 싹 빼고 딴 걸 끼워놓고 이렇게 치밀하게 전략을 구사합니다. 어쨌든 변화가 감지가 돼요. 그리고 핸드폰 안 잠그던 사람이 잠그고 갖고 화장실에 안 가던 사람이 가져가고 분리수거 좀 하러 가면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이 내가 할게 그러고 내려가서 분리수거 담배를 한 대 피고 오던 사람이 한 10대를 피고 오면서 더 많은 분리수거에 시간을 투자를 하면서 전화통화하는 거죠, 나가서.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생활의 변화가 일단은 감지되고 차 안에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할 때는 보통 차 키를 가지고 남편 차를 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 키를 어딘가에 숨기기 시작합니다. 침대 밑에서 숨기거나 또는 차를 101동 사는 사람이 301동에 차를 대고 걸어온다든지 이런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귀가 시간에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생활에 변화가 생긴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표정과 눈빛의 변화가 생기죠. 상간녀나 상간남을 만나면 밖에서의 즐거움이 있으니까 만나는 건데 그 사람과의 즐거움이 있으면 들어와서 딸내미가 시험을 망쳤다고 해도 본인은 눈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딸내미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정말 행복한 상황, 가족들이 다 행복해야 되는 상황인데 본인은 되게 눈빛이 침울한 거죠. 그날 여자친구랑 싸우고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 가족과 그런 분위기에 따라가지 않고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고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가지 부류인데 그나마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아내한테 오히려 더 잘해주기도 합니다. 뭐 잠자리도 똑같이 하고 안 걸리려고 치밀하게.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는 한 80, 90%는 세상 꼴보기 싫어해요. 밖에 남자가 생겼어요. 내가 밖에 여자가 생겼어요. 좋잖아요. 도파민이 반응을 하니까. 그리고 집에 딱 오면 얼마나 집이 싫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개짜증을 내는 거예요, 배우자한테. 그러니까 갑자기 막 안 내던 짜증을 막 내기 시작하고 그런 변화도 하나의 또 행동의 변화죠. 그런 건 숨길 수가 없습니다.